자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상권대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어서 좀 괜찮으시죠? 평일날 저희가 좀 식사하고 지난 시간에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중요한 거는 각각의 그런 69시간을 뛰어넘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재테크가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. 지난 시간 끝맺음하면서 저희가 각자 재테크 얘기를 조금 더 하자고 해서 제가 한 10가지 질문을 이제 드렸는데 각자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. 네, 고맙게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괜찮으시죠? 네. 형식적으로 대답하시죠. 네, 그러면 과장님부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러시죠. 네.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하시겠어요? 질문 좀 던져주세요. 자, 그게 좀 편하신가요? 네. 첫 번째 질문으로 재테크 시작은 언제부터 요거는 좀 단답형인데요. 네. 2016년부터 했습니다. 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 있을까요? 세상이 날 재택하게 만들었는데요. 결혼하면서 저는 뭐 집도 뭐 필요 없었고 그냥 뭐 전세 뭐 임대 살면 되지 않나. 결혼하고 2년 동안 와이프랑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결혼하고 2년 지나고 나니까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한번 했지. 근데 또 2년 다 돼가니까 전세를 또 막 대폭 올려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와이프가 열이 받아더라고요.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네. 집을 좀 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. 사실 그때 집 살 형편이 안 됐는데 근데 뭐 마침 또 외사촌 형이 은행에 있어가지고 집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. 완전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었으니까 집값의 80%까지 뭐 대출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얼마만 있으면 된다 그러길래 지금 전세 보증금이랑 이렇게 합치면 얼추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최대치 대출 받고 집 샀어요 그때. 그게 이제 2016년이었고 그게 첫 재테크면서 집을 구매하신 게 그 재테크가 아니고 그건 생존 그치. 난 집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살려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주 문제. 거주하려고 산 거고 네. 집값하고 잔금하고 다 치르고 나니까 네네. 대출을 최대치로 받다 보니 네. 돈이 조금 남았어요. 한 5천 정도 남았었거든. 마침 또 친구가 부동산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고 아파트 청약 한번 해보라 그래서 집을 이제 샀는데 뭘 또 새 아파트 청약이냐 그랬더니 그치. 친구가 청약 해보라서 근데 어쨌든 한번 해봤어요. 그게 이제 계약금 한 5천이었고 그게 재테크 시작이었다. 오케이. 그러면 첫 수익은 뭐 아파트 청약으로 하셨나요? 아니면 다른 걸로 하셨나요? 결혼하기 전에도 뭐 주식도 조금 하고 그건 사실 푼돈이었고 네. 아무것도 모를 때 ELW 이런 거 뭐 옆에 저기 회사 선배가 네.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한 300만 원 만들어 볼 거? 오. 300%에?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ELW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. 네. 이걸 가지고 수익 얘기하기 좀 그렇고 본격적으로 이제 재테크 했다고 해서 한 거는 부동산 그 아파트 청약 그거 5천 넣고 5천 버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약금 5천 넣고 프리미엄 받아서 이제 파는 거지. 세금 다 떼고 나의 재테크 시드 머니가 된 거죠.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신가요? 집 한 채 있고 자가 내 차도 있고 어머니도 차 한 대 사드렸어. 효자. 네. 그거 매달 30만씩 나가고 평범해요. 빚도 자산이잖아요. 네. 이제 빚이 15억이에요. 요거 빚 얘기는 다음에 좀 이거 얘기하면 또 밤을 샐 수 있으니까. 소주 한잔 해야 돼요. 현재 그러면 투자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지금은 여기 팀장님하고 대리님한테 붙어가지고 펀트 네. 이런 거 좀 하고 있고요. 부동산 매매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. 아까도 뭐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하고 난리 났어. 안 팔려.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본인이 해보셨던 추천하는 재테크 이건 좀 해라 라고 하는 재테크는 있을까요? 부동산이 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. 내 집부터 갖고 있어야 다른 자산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원초적인 그 걱정이 계속 생기는 거죠. 주거의 문제. 그렇죠.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세상은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장기적으로도 보면 사실 집값은 올라간다고 봅니다. 현재 그 재테크 목표는 몇 년 전부터 노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. 네네. 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? 뭐 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공부. 뭐 재테크나 뭐 주식, 부동산 등등 뭐 지금은 제가 내는 돈이 많다 보니까 절약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. 절약. 노후를 위해서 좀 기술을 좀 배워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. 네.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주 문제부터 해결하라. 재테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. 그쵸. 또 이제 집이 있어야지 다른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마음이 10분 10답 잘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저부터 할까요? 아니면 팀장님? 이번에 과장님이 질문을 한번
제가 그냥 자문자답 할까요? 네, 제 재테크 시작은 2015년경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시작했고요.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른 사람들도 돈 모으고 결혼하고 하는데 나는 왜 술만 먹고 이렇게 돈을 쓰고 있나 위기의식을 느껴서 시작하게 됐고 술 많이 먹었지. 술 많이 먹었죠. 그냥 한 5일에 5일 먹었으니까요. 처음 재테크 시작은 우리 과장님 따라서 경매 강의 간 거 플러스 부동산 공부하고요. 삼권대님들하고 같이 리딩방, 펀트 뭐 이런 식으로 처음 하게 됐습니다. 첫 수익은 수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리딩방에서 그때 50만 원 번 거 이게 좀 뜻깊었고 왜냐면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번 부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현재의 저희 상황은 미혼의 자가 결혼을 위해서 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. 현재 투자는 펀드 20%에 개별 주식 80%, 해외 주식은 하고 있지 않고요.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청약으로 부동산을 당첨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부동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 않고 있더라고요. 추천하는 재테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데 부동산을 가져가고 주식은 필수로 필요하다. 왜냐면 파이프라인을 얻기 위해서라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동산 외에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코인은 아니다. 크게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다. 목표는 경제적 자유 50억. 단순하게 50억이라고 한 이유가 50억 투자해갖고 배당 투자로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생활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식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. 쉽지가 않은 부분. 마지막 한마디는 인생은 길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해야 한다. 남들이 수십억 벌고 뭐 수백억 벌고 코인으로도 벌고 따라가다 보면 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자극적인 부분만 찾고 이런 부분 조심하셔 가지고 천천히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좀 팀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? 팀장님? 네. 목소리가 뭐 아침 굶으셨어요. 아까 짬뽕 맛있게 드시던데. 자, 재테크 시작은 언제서부터 하셨나요? 두 분이서 먼저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셋이 같이 한 거는 진정한 재테크가 아니다. 노름이었냐 그러면?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깨달은 시점이 있었거든요.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재테크가 시작된 거 아닌가. 그게 언제? 실제로 투자를 시작한 게 20년 초반?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두 분이랑 같이 한 거 그 과거는 지우고 책을 읽다가 과장님 얘기하신 노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은퇴자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강항공님이 쓴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에도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. 네네.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은퇴자금 계산하는 법을 서치해보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. 어쨌든 그 책에 나오는 방법으로 계산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큰 현금이 필요하더라고요. 집이랑 자동차 이런 거 빼고 그때 제가 계산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15억에서 20억 정도. 그럼 일찍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50살쯤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고 50살이면 이른 건 아닌가요?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. 큰 충격을 받고 살던 대로 살면 되겠다. 주식 위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. 그러면 처음 재테크 시작은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. 어떻게 보면 두 분 만나기 전에 전 대학생 때도 주식 해봤거든요. 아버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100만 원 이렇게. 그러면 첫 수익은? 이것도 이제 기준이 애매한데 두 분은 이제 저희 셋이 같이 시작한 때부터 그쵸. 대충 생각해가지고 첫 수익 얘기하신 건데 네네. 그거 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공부?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근데 20년 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장이 어떻게 보면 안 좋았다가 또 뒤에 좋아졌잖아요. 네. 그 20년 첫 해가 한 2,4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. 연간? 네, 연으로. 그게 일단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좀 의미가 있는 첫 수익이라고 그럼 2,400만 원은 뭐로 버신 거예요?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. 주식으로.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? 결혼한 지 12년 됐고 프로네 프로. 이제 남녀 쌍둥이 아이들이 있고 곱하기 둘. 그다음에 집은 없고 전세로 살고 있죠. 서울에서. 요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부동산의 갑론을박. 주택자와 유주택자의. 그러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? 국내 주식으로 퀀트 투자하는 부분이랑 미국 주식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미국 주식은 대부분 이제 배당주랑 인덱스 ETF 위주로. 그럼 나중에 추천 좀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본인이 이제 추천하는 재테크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주식 위주로 투자하니까 떠벌리고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저랑 친한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긴 하거든요. 보통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
사람들이 다 종목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그치. 주변 사람들한테 친해도 잘 얘기 안 해요. 제가 주식 투자한다는 거. 종목 위주로 투자를 안 하니까 퀀트고 미국은 인덱스 시장 자체를 그냥 추종하는 거잖아요.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내가 얘기해줄 게 사실 별로 없기도 하고 추천하는 재테크라고 하시면 큰 범주에서는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. 제가 감히 뭔가를 추천하는 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아 겸손하네 팀장님.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네.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책을 좀 엄청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투자도 성향이 있다. 개인의 성향이 투자에 반영된다. 그래서 그 투자와 성향이 시너지가 있어야지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떤 투자를 추천받기보다는 빨리 자신의 투자 성향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지 않을까. 본인이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주식만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과장님처럼 부동산이 맞으면 부동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. 그 사람은 경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매를 해야 되는 거고 채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채권을 해야 되는 거고 나만의 필살기를 가져야 된다. 자 그럼 목표는 저의 목표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게 그러기 위해서 수치로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저도 한 50억 정도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? 19년에 공부를 시작해서 20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벌써 4년 네. 차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이미 저는 구축이 돼 있고 물론 주식 위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어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. 그게 요즘엔 저의 제일 관심사예요. 그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 채널에서? 뭐 하는 거 봐가지고 잘하겠습니다. 네. 그럼 마지막 한마디. 뭐 마지막 한마디를 드릴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투자 관련 책도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네. 그래도 저는 네이버 카페나 고수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얘기나 글을 보면은 전 아직도 한참 초보인 것 같더라고요. 식견 자체가 완전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가지고 그분들의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구축해놓은 포트폴리오가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변동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는 그쵸, 거잖아요. 그쵸. 계속 공부를 해서 뭔가 포트폴리오의 개선점을 계속 찾는 게 성공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. 뭐 오늘 각자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. 그 참 직장인들이 많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각자의 고민하고 있는 재테크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신문 10답으로 준비를 했는데 과장님은 거주 부분, 저는 주식, 팀장님은 펀트나 배당 이런 부분에서 각자 또 의견이 또 있고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이제 단련하고 공부해라. 다음에는 먼저 돼야 될 부분이 시드머니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시드머니의 가장 첫 번째는 돈 관리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 생각하는 부분을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가계부를 쓰시나요? 저는 쓰고 있죠. 가계부 저는 안 씁니다. 나가는 돈은 알고 있습니다. 배우가 과정을 크게 다음에는 또 일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 기존의 시간 다음번에는 초콜릿 같은 거, 과자 같은 거 좀 있어요. 다과를 좀 당이 준비하시죠.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네. 또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네.